지난번 연말 정산일기 다들 잘 보셨고 잘 써보셨나요? 올해는 내 뜻과 다르게 망한 것 같아 라는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우리에겐 내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망하지 않도록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진지우기가 제공하는 양식인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새해맞이 일기를 소개하고요. 양식과 설명을 통해서 누구라도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우선 새해맞이 일기가 어떻게 쓰는지 전체 구성을 살펴볼까요? 자, 먼저 구조를 보시면 크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나에게 예정되어 있는 일이라든지 마감일, 가족이나 친구의 휴가, 기념일 같은 것들을 미리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적어서 2025년에 각 달마다 주요한 이슈들이 뭐가 있겠구나를 파악을 한 뒤에 이 다음 칸은 적지 마시고요. 바로 이 위시 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한데요. 나와 내가 맡은 일이나 역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놓고 각 카테고리마다 내가 추구할 나만의 가치를 단어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맡은 역할에서 추구하는 단어,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추구할 나만의 가치,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나만의 가치를 단어로 짧게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엔 북극성이라고 해서 이 가치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엔 소망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한 문장이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는지, 어떤 결과물로 얻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적어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적으면 대략적으로 올해 일어날 일과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내 예정된 이벤트가 아닌 나에게 경험시켜줄, 내가 여행을 가야 한다든지 자격증 공부를 해야 한다든지 운동이나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내가 나에게 시켜줄 경험의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엔 프리뷰 파트로 들어가서 2025년을 살아봤을 때의 나의 상태나 내 소망의 방해 요소 같은 것들을 미리 적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체크 파트라고 해서 나의 우선순위와 내가 소망하는 것이 과연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고, 정말 후회하지 않고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후회라는 감정을 활용해서 체크해보는 파트. 그래서 총 4가지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각 파트별로 예시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파트를 왜 적어야 하는 걸까요? 2025년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지를 대충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소망할 수도 있고, 그 소망이 적절한지도 판단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무엇을 적는 것이냐면, 이건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예정되어 있거나 일어날 일들 같은 것들을 적어보면서 내년에 대충 어떻게 돌아가겠구나를 한눈에 파악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대단한 걸 적은 건 아니에요. 명절 연휴 같은 것도 있고 폭염이라든지 우리 가족들의 생일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렇듯 1년 안에 루틴하게 돌아오는 여러분만의 기념일이라든지 프로젝트 마감일, 시험일 같은 것들 같이 적어 놓으시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주의할 점은 장황하고 길게 적는 것이 아닌 짧은 단어로 나만 알아볼 수 있는 나만의 언어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나는 이 단어들을 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눈에 파악되지 않는다면 너무 장황하게 썼거나 아니면 자기도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 단축해서 썼거나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 양식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위시 파트인데요. 막상 알고 나면 쓰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가 맡은 일과 역할, 타인과의 관계라는 3가지 카테고리를 놓고요. 각 카테고리에서 내가 추구했으면 하는 나만의 가치 단어를 먼저 한번 적어봅니다. 그리고 가치 단어를 가지고 나만의 북극성, 그러니까 이건 꼭 이루거나 현실로 달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닌 내가 가치 단어와 함께 놓고 쭉 바라보면서 지향해야 할 가치관을 적는 건데요. 이 2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는 단어로 짧게 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가치 단어를 나만의 문장으로 한 문장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나의 상상이나 희망의 영역이고요.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그럼 나의 가치와 나의 가치관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결과물로 가져올지에 대해서 소망이라는 파트로 적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꿈만 꾼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죠. 그래서 현실에서 당장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것이죠.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나에 대해서는 공부라는 가치를 정했고요. 이것을 나만의 문장으로 읽기와 질문하기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서 일어나면 뭐가 좋을까를 이렇게 써봤는데요. 이렇게 쓰다가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일단 이 가치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고 확실한가에 대한 의심도 들었고 칸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마지막 가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게 원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고, 양식을 바꿔서 이렇게 가로로 돌려서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는데도 무언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인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서 이와 같이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나라는 키워드, 나라는 카테고리에서는 공부나 그리고 인정,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잡았고요. 공부는 겸손하게 읽고 도발적으로 질문하기라는 저만의 가치관을 정했고, 인정은 스스로에게 거대한 것을 강요하지 않기, 그리고 여행은 숙제가 아닌 여행하는 마음 잃지 않기라고 정했고, 이런 가치와 이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작가가 되는 것, 그리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독서와 글쓰기를 위한 고정된 스케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주 2에서 3회 후 저녁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맡고 있는 역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똑같이 가치 단어를 써보고, 그것을 저만의 문장으로 풀어서 한번 써보고요. 이것을 가지고 또 현실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저의 아웃풋, 결과물들을 이렇게 한번 써보고, 그것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써봤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인데요.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을 읽다가 인상적이었던 건,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만의 가치를 정하고 그것을 자기만의 문장으로 정해서 이걸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가지의 가치를 정하고 한 주마다 한 가지의 가치를 계속 집중하면서 지키려고 실천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절제라는 가치를 벤자민 프랭클린은 배부르도록 먹지 말라,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라는 자기만의 가치관으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한 주 실천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침묵, 자신이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을 피하라 라는 자신의 가치관을 또 한 주 동안 실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 착안을 해서 올해 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나 가치관을 요걸로 잡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현실에서 내가 그럼 이루고자 하는 결과물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정리된 것들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추출해내는 순차적인 과정으로 이 위시 파트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위시 파트가 결정이 되면 바로 앞서 썼던 리캡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에게 시켜줄 경험들을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달마다 일어날 주요한 이슈나 일들이 있고, 내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에게 시켜줄 경험들을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공부가 필요한 분들은 도서관이나 독서실이나 책을 보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등이 필요하겠고요. 경험을 넓히고 싶다라는 분들은 여행 스케줄을 잡을 수도 있고요.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블로그나 유튜브나 자기만의 작품 활동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 예정된 이벤트와 그리고 그 이벤트 스케줄 안에서 내가 나에게 시켜줄 수 있는 경험들을 적으면서 나의 소망과 나의 경험을 계속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프리뷰 파트를 적는 이유는 2025년을 미리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정말 뛰어난 것은 바로 미래 예측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천적인 재능인 미래 예측 능력을 활용해서 2025년을 미리 한번 살아보고, 살아봤을 때 예상되는 나의 상태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이나 신체적인 상태가 어떻게 될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들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혹은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바뀌거나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는 없는지 등을
미리 체크해 보면서 2025년에 나의 컨디션이 어떻겠구나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나의 소망을 방해할 요소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나의 심리적, 그리고 나의 환경적, 그리고 타인의 어떤 방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미리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방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플랜 B를 한번 또 써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겠구나 같은 것 등을 미리 한번 살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파트입니다. 제가 작성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의 상태에 대해서 나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 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의 방해 요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의 방해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방해 요소라고 하면 거대한 것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소한 나의 습관이나 혹은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 등과 같은 것도 중요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방해 상황 발생 시 대비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름의 무언가 생각들을 적어봅니다. 물론 이 대비책대로 안 될 수 있죠. 그리고 안 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렇게 대비책을 적어봄으로 인해서 또 다른 대비책이나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한번 다잡게 되면서 나의 결심이나 해야 되는 각오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쓰신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계획이나 소망이 옳은지를 스스로 자가 체크할 수 있는 체크 파트를 만들었어요. 이 체크 파트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소망과 정말 내가 추구해야 하는 나의 우선순위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과도하게 세우면서 본인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우선순위는 다음으로 미루고 목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업무를 더 열심히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한다는 명목하에 휴식을 게을리한다든지, 반대로 이제 휴식은 충분히 했고 성장을 위해서 좀 나아가야 할 상황에 처한 분들이 워라밸을 맞춘다면서 휴식을 강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지금 현재 나의 우선순위 5가지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누구든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체라면 영순위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이 확보된 상태에서 다음 순위들을 매기는 것이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은 건강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 우선순위 5가지 쓰고 우선순위와 내 소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자면 2025년 12월 30일 날 혹은 31일 날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후회라는 감정을 통해 내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우선순위와 내가 후회한다라고 느꼈을 때의 우선순위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제대로 원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후회라는 감정을 활용해서 나의 우선순위와 소망순위를 체크해 보는 질문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제 삶의 우선순위를 적어봤고요. 이 우선순위와 소망이 일치하는지를 앞에 필요한 것들이나 소망을 확인해 보고 또 이것들이 이렇게 저만의 경험들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새해 맞이 일기를 정말 제대로 활용하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힘들게 기록하고 나서 노트를 덮고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기록해 놓은 페이지를 자꾸 놓치거나 안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주 볼 수 있는 게 중요한데요. 인덱스를 붙여서 그 페이지를 언제든 다시 펼쳐볼 수 있게 준비하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는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해서 가지고 다니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는 작성한 그 페이지 자체를 복사해서 책상이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1년 동안 꾸준히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빼곡하게 채우지 마시라는 건데요. 새해를 잘 살아가기 위한 동력과 내년을 미리 한번 살아봄으로써 내가 대비하거나 배워야 하는 것들을 미리 체크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무슨 방학 숙제처럼 깔끔하고 빼곡하게 내용을 꽉꽉 채운다고 해서 잘 쓴 것이 아니고요. 엉성하거나 빈칸이 많아도 좋으니 계략적으로 두루뭉술 하더라도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내년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추구해야 될 방향들을 사색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쁘게 깔끔하게 잘 쓰겠다라는 마음은 내려놓으시고요. 엉성하고 편하고 대충 써보겠다라는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간에 고쳐도 된다는 겁니다. 이건 계획일 뿐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고 잘 작성했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요. 내 마음은 또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그 페이지로 돌아가서 찍찍 긋고 고쳤으면 됩니다. 써놓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라는 식으로 비판, 비난하지 마시고 유연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내년을 한번 바라보세요. 네 번째는 목표를 적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새해맞이 일기 양식을 소개하면서 한 번도 목표라는 말을 꺼내질 않았어요. 목표라는 말 자체가 나쁜 단어는 아니지만 자기계발이나 성장을 과하게 권하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목표를 적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걸 적는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게 되면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그리고 목표를 이뤘을 때 나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극단적인 이분법에 빠져서 본인을 입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성공과 실패, O와 X, 선과 악, 단순한 구조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표를 적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추구해야 될 방향,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그려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적으면 되겠죠? 그런데 적을 만한 마땅한 노트가 없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해 맞이를 알차고 의미 있게 시작하시라고 제가 만든 베러미 노트 마크 2 노트를 기존 10%에 추가 10% 할인을 더해서 총 2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이 노트에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쌀쌀한 날씨와 복잡한 시국 상황 때문에 어딘가 놀러 가거나 왁자지껄 놀 수도 없는 상황에 이 새해맞이 일기를 쓰시면서 자기 자신과 고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여러분의 기록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